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탄소 발자국, 대체 에너지와 같은 주제들은 더더욱 각광받고 있고, 인류는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많은 연구실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재료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 말고 이미 배출되어 버린 온실가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으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 소모해 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이미 배출되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슬란드에 설치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인 스위스 클라임웍스사의 메머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머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추출하는 직접 공기 포집 방식을 이용한 시설인데요. 여기서 이 기술이 무엇인지 그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직접 공기 포집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 공기흡입. 우선 메머드는 팬을 이용하여 대기 중의 공기를 장치 내부로 빨아들입니다. 둘째, 흡착제와의 화학 반응. 흡입된 공기는 흡착제가 있는 공간을 통과하며 흡착제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착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산화탄소와 잘 흡착할 수 있는 제올라이트 또는 아민 기반의 흡착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셋째, 이산화탄소의 분리. 흡착제의 이산화탄소가 가득 쌓이게 되면 공기 흡입을 중단하고 공간을 섭씨 100도 정도로 가열하여 흡착제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분리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의 수거.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는 탄산수의 형태로 수거되며 지하 안반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이러한 직접 공기 포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의 핵심은 바로 흡착제인데요. 앞서 소개한 두 흡착제 중 하나인 제올라이트는 알루미늄 산화물과 규산염이 주요 구성 성분인 광물의 일종으로 공급률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다공성 물질이라는 뜻으로 표면적이 매우 넓어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 분자들을 더 많이 흡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올라이트는 물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구조체 안에 이산화탄소가 포화되어 한정된 포집 용량을 지니고 다른 분자들도 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흡착제인 아민 기반 흡착제는 이산화탄소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포집을 진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노에탄올 아민의 경우 이산화탄소와의 산염기 반응을 기초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다른 모노에탄올 아민과 반응하여 카바메이트와 요소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은 물과 반응하여 아민으로 재생성됩니다. 아민 기반 흡착제는 193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포집 시 이산화탄소의 순도가 99%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선택성을 가집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섭씨 100도의 고온 환경에서는 물이 기화되기 때문에 요소를 아민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재생 과정에서 모노에탄올 아민이 분해되는 부반응도 존재해 재생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흡착제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올라이트는 흡착 효율 개선, 아민류 흡착제는 재생 과정에서의 경제성 확보 및 안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아민 제올라이트 복합 흡착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최민기 교수님 연구팀은 제올라이트에 에틸렌 다이아민을 결합시킨 복합체를 합성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착하고 높은 재생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제올라이트의 친수성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착한 이후 물 분자가 복합체 내부에 많이 남도록 해서
아민의 부산물로 생성된 요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쉽도록 하여 더욱 재생이 용이한 흡착제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복합체의 합성 방법이 간단하고 또 단가가 저렴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운용되는 시설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불리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및 수거도 흡착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클라임웍스사는 카브픽스사의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소개합니다. 카브픽스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산화탄소가 녹은 탄산수는 지하 아래의 현무암층에 공급되며 현무암의 주 구성 성분인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과 반응하여 탄산염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칼슘 및 마그네슘 이온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 탄산염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영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해당 반응 역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 순조로운 이산화탄소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산화탄소 저장 때문에 발생할 현무암의 고갈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다행히 현무암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광물 중 하나로 해저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매머드 공장이 설치된 아이슬란드만 해도 무려 400기가톤, 자그만치 4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만큼 현무암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화학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약 18조 톤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는 전 세계의 해저에 존재하는 전체 현무암 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무암 고갈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매머드 공장은 현재 안정적으로 연간 3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7,800대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포집 공장이라는 매머드도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에 비하면 정말 적은 일부분만을 포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집 비용 역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1톤당 100달러에 비해 상당히 많은 1톤당 1000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임웍스사는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포집 비용은 줄이고 양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연간 10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이며 포집 비용 역시 목표치인 1톤당 100달러에 맞추겠다고 합니다. 클라임웍스사는 지속적인 탄소 포집량의 증가와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2050년 순수 탄소 방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그 시설인 매머드에 대해 소개하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지구의 미래를 위해 저희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학생기자단 카이저 소재였습니다.